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가 어저께 이제 그 범국민대회 나가서 제가 이제 저 연설도 했는데 윤석열 여기 참상을 한마디 좀 짚어야 되겠어요. 왜 이 사람이 바깥에만 나가면 그렇게 이렇게 참상을 만드느냐?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의 스스로 보수라고 하는 층들. 이게 서구의 기준에서는 보수가 아니죠. 어디서 차이가 있냐? 매판성에 있습니다. 매판적 특권층이야. 어느 나라나 보수는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특권층들입니다. 특권층들이야. 그걸 유지하고 싶다 보니까 보수적인 관점인 거죠. 그렇죠? 특권층이라는 것은 뭡니까요? 법위의 존재야. 그 특권을 누리고 싶은 거야.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좀 그 삶을 살고 싶은 거야. 예? 반칙을 누리고 싶은 거죠. 그게 서양의 보수는 많이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는 그런 게 허용이 거의 힘든 거고, 힘든 거고요. 그게 민주주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차이인 겁니다. 예? 그리고 특권층은 기본적으로 특권의 세습화를 추구합니다. 왜?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자손들도 계속해서 그걸 누리게 하고 싶거든. 예?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특권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요. 가치관으로 볼 때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으로 볼 때는 정의와 평화에는 관심 없습니다. 공동체의 정의와 평화에는 관심 없어. 오로지 자신들이 특권을 갖고 있는 건 뭐예요? 힘이잖아요. 힘. 근데 그 힘은 어디서 나와요? 돈에서 나오는 거지. 돈과 힘을 숭배하는 집단입니다. 돈과 힘을. 이걸 실용주의라는 걸로 이렇게 포장하는 것뿐이지. 근데 한국의 특권층은 차이가 뭐냐? 매판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매판성. 근데 이 매판성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우리가 세계사에서 근세로 넘어오는 길목이 15, 16세기 이때잖아요. 우린 그 이후에 근세로 넘어오는 길목에서 외세 침략이 짓밟혔어. 그렇죠? 양난을 겪으면서 임진왜란 병정으로 양난을 겪으면서 외세 침략이 짓밟히잖아요. 여기서 국가의 권위는 완전히 추락해버리죠. 예? 여기서 그러니까 힘에서 절대적으로 국가가 그러니까 존재감을 상실한 상황 속에서 그 힘의 절대적인 우월한 존재는 외세였었어. 그러니까 국내에 그러면 소위 말해서 특권층들은 뭐냐면 외세에 대한 소위 말해서 열등감을 갖게 되죠. 자기들은 그러니까 왕은 그러니까 우스워 보여. 자기 나라의 왕은 우스워 보여.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는 뭐냐? 바로 외세야. 예? 그 열패감이 뭐냐면 사대와 매국으로 나타난 겁니다. 사대와 매국으로 나타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DNA를 갖고 있어. 그때부터 해가지고 나라 팔아먹고, 예? 식민지하고. 그 다음에 2차, 해방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 군정이 열렸잖아요. 우리 힘으로 독립을 못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미 군정이 그러니까는 절대적인 그러니까는 이 힘 있는 존재다 보니까 파워를 가진 존재다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거 뭔가 반공이었잖아요. 냉전. 예? 소련을 그러니까 적으로 규정하고 중국을 적으로 규정한 냉전이잖아요. 그 냉전 질서에 맨 앞에 쓴 거야. 예? 쓴 거야. 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힘 있는 사람.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공산화가 됐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땐 공산 집단에도 그런 공산주의 권력에도 충성할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요. 왜? 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들한테 충성하거든. 예? 그게 이 사람들은 이념이나 가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제가 볼 때는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그러니까 안위를 위해서 예? 자신의 특권을 누릴 수 있으면은 적어도 국내에서 예? 국내에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특권층으로 살고 싶은 거야.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꼼짝할 수 없는 게 외세라고요. 자기보다 힘이 센.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자신들이 특권적인 지위를 확보했어. 예? 근데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쩔 수 없는 세력이 있잖아. 그럼 국내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대와 매국을 수단으로 활용해 이 사람들은요. 윤석열이 이번에 일본에 가서 저렇게 처참한 예교를 한 게 예교도 아니죠. 저거는요. 예? 그냥 갖다 조공 바치고 오히려 그러니까 추가적인 비용까지 청구서까지 가지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래요? G7 초청받기 위해서 그런 거야. 지 앞에서 그러니까는 별별 얘기 다 해도 그냥 아무 한마디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그냥 돌아왔던 이유가요.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자칭 보수층들이 갖고 있는 이 특권층들의 특성 때문에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서구에는 이런 게 없거든. 왜? 서구는 뭐냐면 식민지 경험이 없고 또 식민지 경험이 있었어도 외세 침략의 경험이 있었어도 그 식민지 청산을 제대로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됐잖아요. 예?
이거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나라 중도층이든 뭐든 간에. 예?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좌빨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예?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어저께 연설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거기다 올렸잖아요. 이 시청에서 제가 연설을 한 거를 동영상을 오전에 올렸는데, 제가 한번 이제 그 연설했던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좀 그 내용을 소개하고, 혹시 못 들어보신 분을 소개를 하고 오늘 방송은 마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뭐냐면, 윤석열이 이번에 보여준 것은 전 국민들한테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그러니까 보여준 거예요. 예? 이제 길거리에 지금 학생들도 지금 나오는 이런 상태 속에서, 저는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이잖아요. 제가 대학생 때 내 자신한테 스스로 다짐을 한 게 있다 했잖아요. 학생들을 거리로 나가지 않게 하겠다.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내가 맨 앞줄에 있겠다. 어저께 거기 시청 거기서 할 때 연단의 맨 앞줄에 있었습니다. 맨 앞줄에. 거기 이제 정당 대표들하고 같이 맨 앞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실에만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선생이 어떻게 그러니까는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광장으로 나온 겁니다. 제가 이 광장으로 나간 게 2019년 7월 달에 아베가 당시에 그러니까는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수출 규제했잖아요. 아니, 무역 보복을 했잖아요. 아니, 경제 침략을 했잖아요. 그때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막 혼란스러워 했잖아요. 국가가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에 처한 거죠. 일본 군국주의자가 경제 침략을 해온 거잖아요.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선조들, 특히 저 같은 지식인들, 옛날엔 선비들이라고 불렀죠. 선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요? 책상을 잠시 뒤로 물리고 나서 백성과 함께 하였잖아요. 예? 백성과 함께 했듯이 저 역시 그 당시 광장으로 나간 이유가, 그 당시도 제가 광장으로 나갔었습니다. 2019년 여름에요. 나가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했었던 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로 그렇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 위기라는 게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아베의 경제 침략을 이걸 보면서요, 아, 하늘이 대한민국을 돕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평생을 그러니까 역사와 경제를 연구한 사람 입장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다스베이다 출연이라든가 거리에서 연설하면서 세 가지 점에서 아베한테 고맙다고, 땡큐 아베를 제가 연발을 했었습니다. 진짜로요. 그러면서 하도 고마워가지고 조롱조롱 언제 만나면은 막걸리 한 잔 사주고 싶다, 이런 말까지도 제가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세 가지 고마운 점을 한 거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때 그게 뭡니까요? 우리가 식민지 경험을 한 나라들은요, 예? 더군다나 외세에 이렇게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짓밟힌 나라에서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요, 종속성이죠. 식민지성이죠. 열패감이죠.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도 있고 경제 기술적으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가장 심한 거는 의식적인 종속성입니다. 우리는 쟤들보다 못해 하는 이런. 이게 열등감이죠. 열패감이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 침략은 이 경제 기술 면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종속성, 이거를 노리고 이제 그러니까 들어온 거 아닙니까요? 우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산을 할 때 중간 허리에 해당되는 소재, 부품, 장비,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우리가 일본한테, 우리는 식민지 기간 동안에 일본 산업에 예속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중간재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취약했던 거죠. 그래서 계속 거기다 의존해 왔던 거죠. 박정희 정권 속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를 가마우치 경제라고 우리가 이렇게 비유되고 그랬었죠. 그렇죠? 근데 이 부품과 소재 등,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수출을 금지하면서 보복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건 국제 무역 규범에 위반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WTO에 제소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논리가 당시에 블룸버그 통신 같은 데서요, 아주 멍청한 그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네? 표현을 풀릿이라고. 그리고 자기 발등 찍는 그러니까는 이거 어리석은 조치라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제 표현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거는 경제 논리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단결하면 우리가 이긴다. 그리고 시간은 우리 편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본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중소기업이 대기업한테 보복을 하는 거거든요. 부품 소재는 대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한테 납품하는 이 부분이잖아요. 예? 더군다나 그 해당 대기업들이 우리나라는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는 골탕 먹이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상으로 볼 때, 경제 논리상으로 볼 때. 우리 교과서에서 볼 때는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본의 자기 발등 찍기를 계기로 해서 우리 소부장 분야를 자립화해야 되겠다. 자립화가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본이 수출 안 한다니까는 우리는 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수입 다변화지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의 경제 침략을 우리가 잘 극복만 하면은 세계 3위의 경제 규모가 일본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요.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지만 그걸 우리가 물리쳐서 막아냈어.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자긍심이 올라가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에 있어서 종속성을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본 거예요. 거기다가 덤으로 뭐가 그랬습니까? 당시에 뭐냐면 일본이 그렇게 일본의 군국주의자 아베가 경제 침략했을 때 우리 사회 내부를 분열시키고, 예? 분열시키고 그다음에 이 사회 단결을 저해하던 저는 발본색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예? 소위 정치적인 종속성 때문에 남아있는 저희 토착 애구들이잖아요. 예? 국민들 불안해하고 사회 분열하면서 그랬을 때 이 토착 애구들이 당시에 얼마나 많이 커밍아웃 했습니까? 예? 일본의 논리를 그러니까 그대로 지지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한테 사과하라고 저거 하면서 예?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개싸움은 우리가 하겠다. 정부는 그러니까 전공법으로 대응하라. 국민들이 정부하고 일치된 이 목소리를 내면서 심지어 10대들 우리 어린아이들도 10대들도 뭐랬습니까요? 미래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부모님들은 끝까지 싸워달라. 이러면서 우리 온 국민이 같이 그러니까 단결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노좌편 운동하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정부가 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다 한 거잖아요. 항상 위기 때마다 국민들이 했듯이요. 그렇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일본의 언론들이 그러고 나서 재작년 작년에 계속해서 쏟아냈던 기사가 뭐예요? 수출 규제는 결국 한국의 탈일본만 도왔다 이거예요. 한국한테는 전혀 타격도 못 입히고 무엇보다도 한국한테 도의적인 우위성을 그러니까 부여했다 이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는 수출 규제가 세계 국제 무역 규범에 어긋나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통상 정책의 흑역사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당시에 일본의 그 신문들이 언론들이요. 예? 즉 대한민국의 완승이었었죠. 이 승리가 가능했던 게 뭡니까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민주정권을 만든 힘이 촛불민주주의의 힘이었잖아요. 그 힘의 연장선이었었죠. 그렇죠? 그 결과로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됐고 그 결과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부상했잖아요. 2021년까지요. 세계 최고의 선진국가들이란 나라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요. 됐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지난 1년 만에 모든 걸 후퇴시키고 무너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거를 복구도 안 시켰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WTO 제소를 취하하고 예? 그럼 면죄부를 준 거 아닙니까? 일본 내부에서도 그러니까는 잘못된 조치라고 지적한 거를 우리가 스스로 예? 그렇죠? 그거를 이 정부 당국자들은 뭐라고 해결하고 있습니까? 일본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럼 일본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저쪽이 잘못한 거를 우리가 대신 잘못했다고 그럽니까? 먼저 하는 게 이게 말입니까? 이게 이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가 소부장이 이제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종속되어 있던 것이 자립화하는 기반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다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닙니까요? 찬물을 끼얹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경제협력이라고 포장을 해. 이게 윤석열이에요. 이게 매국이지 뭡니까? 이게 매국이지 뭐가 매국이에요? 예? 일본의 그러니까 소부장 산업은 그러니까는 지금 타격을 입고 쇠퇴하고 앉아있는데 재기의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예? 이게 매국이지 뭐냐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명백한 게 뭡니까?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전쟁 범죄자에 대해 인권유린 문제잖아요. 이 강제징용 문제는요. 예? 인권유린의 문제잖아요.
이건 전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인류사회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가치잖아요. 이 인권유리는요. 그렇죠? 이 일본 군국주의의 범죄는 전 세계 어디 가서도 그러니까는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 전쟁 범죄를 걔네들은 부정하고 앉아있잖아요. 예? 아베가 구조선반도에서 온 노동자들, 지들이 자발적으로 온 것처럼 피해자들이 살아있는데, 예?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는 사실상 그런 말을 하더라도 한마디 반박도 못하는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 맞냐고요. 이들을 역사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매국노라고 기록했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들을 매국노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매국노가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있어요? 예?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어떻게 대통령의 자격이 있냐고요. 자국의 인권도 보호하지 못하고 자국의 대법원에서 최고 재판부인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그걸 부정해요?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위헌이죠. 헌법을 그러니까 위반하는 거잖아요. 이거 탄핵 저기 명백한 탄핵 대상입니다. 헌법을 위반했잖아요. 헌법을 위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이런 인권 유린조차도 그러니까는 이 부정을 하는데 일본을 뭐라고 부릅니까? 인류사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면서 정직한 국가라고 해. 이런 궤변이 어딨냐고요. 예? 자국민의 인권조차도 보호를 못하는 그리고 우리의 영토인 독도 문제를 면전에서 언급해도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그런 얘기 없었다. 이런 저기 핑계를 잠깐만 대려고 하고 앉아있고 일본 신문에서는 했다고 하는데 예?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넓게 표현을 했던 현안 문제를 얘기했던 아니면 독도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던 예? 그런 얘기가 면전에서 나와도 아무 한마디 반박을 못하는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 맞냐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러니까 일본의 총리를 가서 아련하는 조선 총독의 모습이죠. 이게 무슨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예? 그렇죠? 사법부 최고재판의 이 결정도 지켜내지 못하면서 한 나라의 주권이라는 것이 그 나라의 법체계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건데 명색이 검찰 출신한 평생을 검사를 한 사람이 최고재판인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평생 이 사람이 도대체가 검사라는 직업을 제대로 했는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런 인식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식민지 조선으로 지금 추락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명백하게요. 그것도. 이런 대통령 필요 없죠.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대통령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난 그 사람을 정신착란증 환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정신착란증 환자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을 숭배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국민이 있다면요. 토착애구들이죠. 예? 껍데기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러니까는 법적 자격을 갖고 있을 뿐이지 속은 그러니까 완전히 예? 정신과 영혼은 그러니까 완전히 예? 일본을 숭배하는 그 토착애구들이 저게 뭐예요? 그게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근데 여기서 막지 못하면은 대한민국 이 한반도는 전쟁의 화마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 우리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제가 최백은 TV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바이든 정부의 수건이 뭐예요? 대외적으로는 중국을 그러니까 주저앉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동북아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한국과 일본이 그러니까 협력 체계가 되는 거, 동맹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고위급 회담을 25차례나 했다고 블링컨이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공개적으로요. 미 국무부에 그게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요. 그렇죠? 그거 하는 데서 이 미국 군사 패권주의 정책인 거 아닙니까? 그걸 등에 업고 일본은 지금 아주 지금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은요.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이 출구는 일본 역사가 항상 그랬듯이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망 이후에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댄 게 바로 뭡니까? 한국 전쟁이었듯이
한반도에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야지만이 자기들 이 30년 출구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본 군국주의자들이에요. 자기들 내부의 경제 문제를 자기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 한반도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한반도가 전쟁에 휩싸이게 되면은 대한민국 미래는 끝난 거죠. 대한민국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사실 끝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선조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자고 외친 거고요. 예? 우리 국민들은 외세, 특히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 물러날 수 없죠. 절대 물러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한일전은 우리가 항상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좀 화가 나시더라도요. 우리 정치인들한테 크게 기대하지 말고요. 우리 국민들이 항상 역사가 그렇잖아요. 항상 국민들이 구했잖아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뒤요. 그래서 너무 이 분노해서 화병 걸리지 마시고요. 화병 걸리지 마시고 지치지 말고 이길 때까지 예? 이길 때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면서 힘을 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은 지금 윤석열의 지금 이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그런 얘기 했습니까요? 우리나라 특권층이 갖고 있는 특성, 매판성 때문에 거기서 비롯되지는 거예요, 이게요. 대통령이라는 걸 처음에 와서 이렇게 실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에서 이게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 가치관, 세계관을 제가 특권층의 특성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비롯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 원인이요. 그때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국민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제가 그래서 지난번 대선이 한일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도 많은 국민들은 설마 예? 그냥 강직한 검사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윤석열한테 표준 일부 중도층들 예? 지금 이제 실체가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위기가 우리가 지금 새로운 기회로 지금 전환시킬 수 있는 지금 저는 이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이제 1년 지나면은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에서 대승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밭갈이를 해야죠. 그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실망스러운 분이 있다면 교체해야죠. 그 지역에서 대안을 그러니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대안을. 예? 그 지역에 새로운 대안들을 교체해야죠. 이걸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갈이 해야죠. 도움 안 되는, 예?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할 일이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는 명확해졌다고 봐요. 예? 상황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는 지난 1년 동안 첫 해니까 우리가 아직 이 비등점이 안 올랐었는데 이제 비등점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화병 걸린다시는 분들 많다는데 화병 걸리시면 안 되죠. 누구 좋으라고 화병 걸려요. 누구 좋으라고 화병 걸리냐고요. 그렇죠? 이제는 근데 우리가 떳떳하게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수 있잖아요. 저들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그리고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될 일들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같이 힘을 모읍시다.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지치지 맙시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일요일 좋은 시간 되시도록 하시고요. 가능하면 좀 산책도 하시면서 봄도 좀 만끽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